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럼 부가세를 아예 안 내요. 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재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가장 크게 사장님들을 번거롭게 하는 세금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왜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나한테 낸 돈에 대해서 10%를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세금 신고를 할 때가 되면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떠한 업종을 하는지 혹은 어떠한 과세 의무자로 내가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라는 건 소비자가 저희한테 지급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발생시킨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인데요. 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에서 가지고 있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 체계부터 어떠한 분들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어떤 분들이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라고 정확하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나 그러면 지금 오늘 처음 사업 새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나는 직전 연도가 없잖아. 그럼 나는 간이과세자 못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번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직전 연도의 사업 금액이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일반과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결국 이 두 사람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출발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거냐?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반과세자는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이 공급 대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공급 대가와 공급 가액으로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못 하십니다. 반대로 그러면 나는 이러한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해 줘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이 거래처분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떠한 내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초반에 내가 만약에 사업에 투입하는 내 사업 자금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과세자를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가가치세 내는 세율도 적긴 하지만 저희가 돌려받을 부가세 세금도 되게 적은 요율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장을 세팅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매입을 함에 있어서 금액이 크다라는 의미고요. 그 매입과 관련된 부가세를 내가 많이 지출을 하셨을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당을 하신다거나 혹은 매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테이블도 놔야 되고 주방 식기도 놔야 되고 후드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 그 비용에 딸려 있는 부가세를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점 할 건데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음식점을 소규모로 영업을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돌려받는 세금보다 낼 세금을 절세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를 선택을 하시기 전에는 꼭 세무 전문가 분들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견적을 받아봤더니 얼마고, 내가 봤을 때 우리 매장이 앞으로 매출이 얼마 정도 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일반을 하는 게 맞냐, 간이를 하는 게 맞냐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국 이 수치를 저희가 대입을 해서 실제 우리한테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계산을 해보시고 나서, 아, 나는 일반이 유리하구나, 간이가 유리하구나가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 소규모로 음식점 혹은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가 100%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통상 부가가치세율이 일반 과세처럼 10%가 아니라 1.5%에서 4%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낼 세금이 확 현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를 고려를 하시는 겁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매한 거에 대한 부가세 공제도 그만큼 조금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럼 부가세를 아예 안 내요. 저는 이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소득세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안 낼 수 있지만 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납부를 하셔야 되니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금 계획도 미리 꼭 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2022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 내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는 뭐 10월 달부터 오픈했는데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나왔어. 나는 한 달에 매출이 대략 1,000만 원 나왔으니까 나는 3,000만 원이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겠네. 난 앞으로 2023년도도 간이과세자로 계속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1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의 8,000만 원을 저희가 산정을 하는 기준은 연도를 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3개월 동안 일을 해서 3,000만 원의 매출이다 라고 하면 연도 환산 금액은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혹 내가 작년에 처음 오픈해서 너무 장사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 되니 해당하는 부분도 미리 꼭 챙기셔서 내가 2023년도에도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7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니 해당하는 부가세가 얼마만큼 발생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초를 맞이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저희도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위치에 가능한 업종이라고 하면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특정 초반에 많은 사업 자금이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해당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구분 그리고 선택을 합리적으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